제가 제목을 홍준표를 거짓 음해하는 고성국, 고성국의 착각 혹은 악의적 거짓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처음에 먼저 고성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공관위원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내가 이거 정말 반성한다. 원래 황교안이 국민들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공관위원장을 국민 여러분이 직접 추천을 해달라라고 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위가 김문수인가 그랬고 2위가 정강훈인가 그랬고 3위인가 4위인가가 3위였나 4위였나가 고성국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러면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3위나 4위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원래는 내가 공관위원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점을 내가 정말 반성한다. 내가 욕먹더라도. 고성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욕먹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공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한 것이 후회된다.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누가 시켜주는데? 무슨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김문수가 했어야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근데 뜬금없이 몇인지도 모를 갑자기 김용호가 뚝 들어왔어요. 그런데 고성국도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과 친해서 그런가, 황교안도 자기애가 엄청나게 강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황교안은 자기애가 무지막지하게 강하다. 고성국도 자기애가 엄청 강한 것 같습니다. 3위였던 주제, 3위나 4위였던 주제에 내가 공관위원장을 했어야 되는데, 김용호가 내가 안 한 바람에, 내가 공관위원장직을 거절한 바람에 김용호가 공관위원장이 돼갖고 총선을 말아먹었다. 심지어는 고성국, 당신이 공관위원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뉘앙스로는 미래통합당이 마치 자신에게 부탁을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었었으면 내가 공관위원장 했을 수 있었어.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연락이 왔었어. 그런데 나는 황교안과 친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하고 고사를 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 왜? 김용호, 김세현, 이석연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개판으로 해갖고 이길 수 있는 총선을 쳤다. 지난 총선에 김용호 공관위원장, 김세현, 이석연 이런 부위원장들이 공천을 개판처럼 해갖고 막장 공천을 해갖고 다 이긴 총선을 망쳤다. 내가 했으면, 고성국이 했으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성국이나 김용호나 도찐 개찐일 것 같습니다. 고성국이 했어도, 이런 오만에 빠진 고성국이 했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내가 했으면 잘했을 거야. 내가 했으면 이번 총선 이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부 총질한 적 없다. 총질 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에게만 총을 쐈다. 이렇게 아주 열변을 토합니다. 나는 내부 총질한 적 없다. 나에게 내부 총질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부 총질한 적이 없다. 총질 당해도 싼 사람들에게만 총을 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홍준표, 권선동, 김태호.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번에 막장 공천에 피해를 입고 공천을 못 받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나는 홍준표, 권선동, 김태호 같은 당에 반대해서 당을 버리고 탈당한 비겁한 사람들에게만 총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성국이. 나는 같은 편에 총질한 적 없어. 나는 욕먹어도 싼 사람들에게만 총질을 했어. 봐봐. 내가 비판한 사람 누구 있어? 홍준표, 권선동, 김태호 이런 사람들만 비판했어. 왜? 이 사람들은 당에 반대해서 당을 버리고 탈당한 비겁하고
당을 배신한 배신자들이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고성국은 홍준표, 권선동, 김태호, 윤상현 이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을 배신자로 보고 있고 비겁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바로 전에 김용호, 김세현, 이석연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개판으로 해서 이번 총선에 졌다. 내가 공관위원장을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뒤가 안 맞죠. 앞에 본인이 말했잖아. 본인이 김용호가 공천을 너무 그지같이 해갖고 총선에서 졌다. 내가 공천을 했으면 잘했을 텐데 라고 말을 해놓고 뒤에 있는 이 막장 공천에 반대를 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당이 그지같이 공천을 한 것 때문에 도무지 어쩔 수 없어서 당이 정말 미쳐 날뛰는 공천을 해갖고 여기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지금 비겁자다,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김용호와 김세현, 이석연 생각대로 다 됐어야지 됐습니까? 그 막장 공천 그 사람들이 원한 대로 그대로 다 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그대로 됐어야지 정상이라고 봅니까? 본인은?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에 많은 정치인들이 비겁했다. 오히려 저는요. 김용호, 김세현,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막장 공천을 추진을 할 때 홍준표, 권선동, 김태호, 윤상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과반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난리를 폈어야 했다. 김용호, 황교안, 김세현, 이석연 당신들 뭐하는 거야 지금? 응? 공천 왜 이따위로 해? 하고 들고 일어나서 거의 쿠데타를 일으켰어야지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비겁했던 거다.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선생님 근데 속이는 정치인도 최악이지만 홍 대표님 말대로 두세 번 속으면 공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선생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본인이 한 말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김용호 말대로 다 했어야 되느냐? 김용호가 원한 대로 다 되어야 정상이었냐? 이거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판 막장 공천대로 흘러갔어야 되느냐? 여기에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고성국이. 아무리 김용호가 쓰레기 같은 공천을 했어도 여기에 다 승복을 했어야 됐다라고 주장을 하나요? 그럼 총선 이겼을까요? 더 망했지? 더 폭망했지? 참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말에 앞뒤도 안 맞아요. 본인이 앞에서 공천 개판으로 해서 졌다면서. 근데 이 부당한 공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 피해자들, 막장 공천의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비겁자 프레임과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국이. 심지어 홍준표는 황교안이 쫄보라서 김용호와 황교안이 협작 공천으로 공천을 안 준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고성국은 미래통합당을 선택을 안 하고 그 개인을 선택한 무소속 그 개인, 정치인 개인을 선택해서 뽑아준 그 지역구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건가? 국민이 틀렸다는 거냐? 미래통합당 말고 그 정치인 개인을 믿고 투표를 한 그 국민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건가? 고성국은. 이것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요, 국민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하수의 정치입니다. 무소속으로 당선했다라는 의미는 공천이 잘못됐다. 공천을 줬어야 될 사람을 공천을 안 준 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황당한 논평을 하고 있어요. 명색이. 본인은 본인 입으로 정론직필 논평을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자기애가 참 강합니다. 율TV님, 사실 K가 황백으로 공관이 들어갈 수 있었을진 모르나 잘했을 가능성이 존재하진 않아요. 인간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더 망쳤을 가능성 100%임. 네, 율TV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항상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유튜브님이십니다. 저는요, 김용호보다 더 망쳤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뭐, 도찐개찐이다. 별 차이 없었을 거다. 고성국이 공관위원장 자리에 앉는 순간, 이거는요, 막장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 아, 역시, 황교안의 내 친구 K가 공관위원장까지 다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성국이 공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어야 됐다. 본인이 수락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본인이 수락을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그래서 엎어줬겠죠. 그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성국과는 다른 의미로 저는 고성국이 공관위원장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야씨, 황교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친구를 공관위원장으로 갖다 앉혀? 1등도 아니었는데? 너 뭐하는 거야? 이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이 정도 정치 판단도 없습니까? 고성국? 뭐 내가 있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요?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쫄보라 공천 안 준 거는 세상이 다 안다. 그러면 황교안은 잘못이 없고 김용호는 잘못이 없나? 앞에서 김용호는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용호를 공관위원장에 앉힌 황교안은 죄가 없냐? 잘못이 없었냐? 책임이 없냐? 이 얘기는 속 뺐어요. 왜? 자기 친구니까. 고성국 친구니까. 참 이렇게 편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하수의 정치인데 무소속이지만 그 개인을 믿고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받은 사람보다 미래통합당에 소속으로 나온 사람보다 그 개인을 뽑아준 국민들과 싸우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달라. 명색이 정치학 박사 아닙니까? 본인이. 정말 이런 질 낮은 논평은 앞으로는 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성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가 자신의 대선을 위해서 박근혜를 출당시켰다. 또 비겁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성국은 또 홍준표가 비겁했다. 홍준표는 자신의 대선을 위해서 박근혜를 출당시켰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 이후에 온갖 헛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났어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장황하게 헛소리 늘어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왜? 애초에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홍준표는요,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는 자신의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를 출당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고성국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성국 같은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홍준표가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박근혜를 출당시켰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대선 끝나고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는 박근혜를 출당을 시켰어요. 그것도 대선 이후에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 김무성계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 의석수가 더 필요했는데 이때 김무성 플러스 뭐 이런 사람들이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딜을 한 거예요. 박근혜를 출당시켜주면 우리가 복당을 하겠다. 그러나 이때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머릿수가 정말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단은 회의를 했는데 한 번에 오로지 홍준표 혼자 생각해서 결정한 거 아닙니다. 여의도 연구소에서 다 여론조사 해보고 회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박근혜를 출당하기로 결정을 내린 건데 다른 모든 정치인들이 비겁하게 박근혜를 출당시키면 우리의 각자 개인의 정치적인 지지도나 정치력에 영향이 있다. 우리의 이미지가 나빠진다.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그래서 이대로 사회주의 개헌이 통과될지도 모를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이때 홍준표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오히려 비겁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비겁한 건 홍준표를 제외한 다른 정치인들이었다. 네, 꽃비님, 네, 슈퍼챗, 네, 감사합니다. 비겁했다고요? 홍준표가 자신의 대선을 위해서 박근혜를 출당시켰다고요? 사실관계부터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홍준표는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
출당을 시켰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다 해놓고 박근혜를 출당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아놓고 아무도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홍준표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 이 치사한 놈들아, 이 치사한 정치인들아, 당대표인 내가 책임진다. 나 혼자 욕먹고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사회주의 개헌을 막자 하고 용기를 내고 국민들에게, 우파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사회주의 개헌을 홍준표 혼자 욕먹고 막았던 겁니다. 이게 비겁합니까? 그때 홍준표가 어떻게 박근혜를 출당시켰냐,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도 이런 유언비어가 많았어서 제가 작년에 2019년 2월 달에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1년 5개월 전이죠. 하도 고성국 같은 거짓말쟁이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년 반 전부터. 아직까지도 모르나요? 고성국은?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알아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고성국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홍준표가 어떤 심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근혜를 출당하던 그 시절에 발표한 당시 내용 전문입니다. 홍준표 당대표 시절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98년 4월달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우리 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박근혜가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2004년 대선 자금 파동 때는 신모라는 당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네, 율TV님, 박근혜 탄핵 국면에 박근혜 가장 까던 보수 스피커 고성국인데 제가 하는 저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더 어처구니 없어요. 단체로 까마귀 고기 회식이라도 했나. 네, 슈퍼챗과 훌륭한 논평, 네, 감사합니다. 율TV님 말이 맞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즌 때 그때 박근혜를 가장 앞에서 비판하던 사람이 고성국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고성국이 박근혜를 찔드치니까 박근혜 팬이라는 사람, 박근혜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고성국 최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피하식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개, 돼지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에 대해서 약간 회상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발표문을 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가 2004년 친모라는 당을 구해섰다. 나아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우리 당이 재집권하는데 주인공도 됐다. 이런 공을 세웠다. 박근혜는 이 당을 살렸던 적이 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았고 2017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파면당하고 검찰에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홍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탄핵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해왔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정치재판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선 주자급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탄핵이 부당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홍준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팩트를 보세요. 홍준표가 탄핵 찬성파라고요? 탄핵 반대파입니다. 홍준표는 굳이 따지면 탄핵 반대파였다. 그게 팩트다. 그런데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박근혜를 출당시켰는데 그 출당시킨 발표문,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다.
홍준표는 일관되게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 구속도 너무 과한 정치재판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급기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 박근혜 당으로 계속 낙인을 찍어서 한국 보수파 세력들을 모두 괴멸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0여 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수우파 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겨준 것은 다소 부족하긴 해도 국정 능력과 책임 정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과 당원과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씁쓸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은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는 백척간도에 와 있고 경제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혼란에 빠졌으며 사회는 좌파 완장부대가 세상을 접수한 양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혁신하여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대선이 끝나고도 수개월이 지난 6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홍준표 시절입니다. 여러분, 고성국이 거짓말 했나요? 안 했나요? 고성국 자신의 대선을 위해서 박근혜를 출당시켰다고요? 대선 끝나고 6개월 후에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 출당을 시킨 겁니다. 이 사실을 모릅니까? 아직도? 안 들어요? 귀를 막고 살아요? 진실의 귀를 막아요? 아니, 이 얘기가 지나간 지가 언제고, 해명을, 홍준표도 몇 번 해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사실이 아니다.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아직도 모르는 척을 하고 있습니까? 고성국은 아마도 알 겁니다. 아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홍준표가 비겁하고 나쁜 사람이고 배신자 같고 이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홍준표 개인을 위해서 박근혜를 출당시켰다라는 악의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 방송을 보게 되거나 이 얘기를 듣게 된다고 하면은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 방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성국 방송을 보고 속았던 사람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파는 진실과 팩트에 기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성국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거나 본인이 착각을 해서 거짓 주장을 했다. 자, 그리고 고성국 TV 중에 편파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편파열전 스왑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또 탈당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걸 가지고 당이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결국 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성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준표한테 김영호와 미래통합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에게 그렇게 탈당을 하지 말라고 설득을 했는데 이 설득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김영호가 진심으로, 김영호, 황교안 이런 사람이 진심으로 홍준표를 설득을 했나요? 뭐라고 설득했죠? 험지로 나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험지로 갔죠. 양산으로 갔죠. 양산 험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험지가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면은 민주당에 뺏기지만 이 사람이 가면은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곳. 요게 험지죠. 아니면 누가 가도 죽는 곳. 이거는 그냥 누가 가도 죽어. 내가 가도 죽고 네가 가도 죽고 무조건 죽는 곳. 여기를 험지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가 양산을 여기 공천 줘라. 여기 험지다. 내가 가면은 내가 여기서 싸우면은 김두관을 꺾을 수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 오면은 김두관이 당선된다. 얘기했죠. 그런데 그때 김용호가 뭐라고 했냐? 공천 줄게. 뭐 그때 이름이 뭐였지? 양동현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양동현인가가 있어요. 정치인 중에. 양동현과 홍준표가 경선을 붙어라. 여기서 이긴 사람 공천 줄게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용호가. 막장 공천의 핵심이었던 김용호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홍준표한테. 그래서 홍준표는 그것을 믿고 경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갖고 야 그냥 너 불출마해라. 공천 못 주겠다. 뜬금없이. 이게 설득입니까? 이거를 고성국은 설득이라고 봅니까? 당이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요? 네, 꽃비님 나동현이라고 하네요. 나동현입니다. 나동현. 네, 나동현.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제가 까먹었어요. 네, 레브님도 나동현이라고 하네요. 양동현은 누구지? 어쨌든 그 나동현. 아니 홍준표를 갖고 이 돌리고 저리 돌리고 홍준표가 눈치를 챈 겁니다. 아, 황교안은 쫄보라서 나한테 공천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고향으로 나가야지 하고 고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계속 해갖고 험지로 나와 해서 양산으로 갔어요. 험지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시간 질질 끌고 심지어 밀양의 조직을 철수하는 것을 뒤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미 철수해서 다 해산된 것을 알고 그때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김용호가. 이거를 고성국은 당이 그렇게 설득했다고 표현을 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김용호와 황교안이 정말 홍준표와 당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것에 홍준표는 거절을 하고 본인의 개인의 이익만을 찾아서 대구를 갔다라고 착각을 할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이리저리 돌리다가 황교안과 김용호가 협잡으로 둘이 합쳐서 협잡을 해갖고 홍준표를 양산에서 컷오프 시켰습니다. 컷오프 시키면서 컷오프다. 이번에 불출마해라.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홍준표는 이렇게 느낀 겁니다. 아, 이 사람들 황교안, 김용호 어차피 나한테 공천 줄 생각 없었구나. 서울 험지로 오라고? 서울의 어느 지역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의 어디 말한 적 없습니다. 원래 황교안과 김용호는 홍준표를 공천 줄 생각 없었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홍준표가. 그래서 더 이상 나 당에 휘둘리지 않겠다. 정말 슬프지만 탈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대구의 심장 TK 수성에 가갖고 내가 수성을 주민들에게 민심의 심판을 받겠다 하고 간 겁니다. 당이 설득했다고요? 홍준표를 설득했다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뻔뻔하게 양산을 해서 험지인 양산을 해서 컷오프 시키고 그 양산을은 민주당인 김두관이 배지를 달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적 공천을 했죠. 김용호, 황교안은 홍준표를 설득한 게 아니라 홍준표한테 공천을 줘서 홍준표를 당선시켜 주느니 차라리 김두관에게 배지를 달아주겠다 하고 김두관에게 배지를 달아줬어요. 이 얘기는 왜 안 하죠? 고성국? 왜 이 얘기는 안 했나요? 황교안, 김용호가 황당한 짓을 해서 오히려 김두관에게 금배지를 선물했다라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또 언제 설득했습니까? 당이. 오히려 어떻게든 민주당의 금배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준표만 떨어뜨리면 된다 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 선거 전날까지 이어졌어요.
선거 바로 전날 양산 을에 당 지도부가 우르르 몰려왔어요. 어떻게든 홍준표를 떨어뜨리려고 그 짓을 해놓고 무슨 당이 설득을 했나. 그러면서 고성국은 우파 입장에서는 당연히 홍준표를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만 우파입니까? 본인이 우파의 중심이에요? 무슨 황당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꿈속에서 살고 있는 고성국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로라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게다가, 정말 놀랍게도, 내 친구 K 아니랄까봐, 게다가, 놀랍게도 고성국은 황교안 같은 사람만 바보 되는 거다. 홍준표 같이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황교안만 바보 된다. 황교안처럼 당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황교안이 그랬습니까? 아유, 황교안, 김용호가 이번 총선 폭망의 주체입니다. 주체. 율TV님 박근혜 탄핵 찬성이 90%에 가까운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 토론에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 했던 게 홍준표다. 이걸 깡이 좋다고 해야 될지 신념이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치인으로서 멍청한 짓인데도 그리했다. 제발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네, 네, 율TV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펜앤디바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이 아니라 무슨 스티커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슈퍼챗 스티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홍준표는 소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국민들 90%가 탄핵에 찬성하는데 그때 대선에 나가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도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내 소신을 말한다. 이게 홍준표입니다. 이게 비겁합니까? 난 살다 홍준표한테 비겁하다고 말하는 사람 처음 봅니다. 정말. 그럼 언제 비겁해요? 황교안이 비겁하지. 황교안이 비겁하지만 않고 황교안이 쫄보만 아니었고 황교안이 경쟁자 쳐내기 공천만 안 했었으면 이번 총선 이긴 거였습니다. 황교안만 바보가 됐다고요? 황교안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바보 만든 거예요. 지금 거꾸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성국은. 황교안, 김용호 때문에 이번 총선 말아먹은 거다. 고성국 본인도 김용호, 김세연, 이석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번 총선 망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임명한 황교안은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누가 임명했는데? 누가 그 질에 앉혔는데? 누가 정권을 줬는데? 황교안이 준 거 아닙니까? 저는요, 김용호, 이석연, 김세연보다 황교안이 더 큰 잘못을 했다고 봅니다. 왜? 본인이 임명했잖아. 황교안이 임명했잖아. 정권을 줬잖아. 중간에 태클도 안 걸었어요. 만약에 황교안이 내가 막상 임명을 하고 보니까 와 큰일 났다. 개판이다. 지 맘대로 공천하네. 했다고 하면 태클을 걸어야 되는데 태클을 걸면은 혹시나 자기 자신에게 정치적 피해가 올까봐 또 그러지도 못했어요. 누가 비겁하냐? 누가 쫄보냐?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총선을 말아먹은 게 황교안이다. 황교안이야말로 진짜 비겁자다. 심지어 패스트트랙 때 내가 시킨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진술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비겁하냐? 이게 비겁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왜 안 합니까? 고성국은? 나경원, 황교안 엄청 비겁하죠? 이 얘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얘기 해야지. 정말 여러분 고성국 TV 보고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최소한 제 방송과 고성국 TV 방송을 두 개 다 보고 그리고 나서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성국 TV만 보면요 거짓말을 잘못 알게 됩니다. 거짓말을 진실로 알게 됩니다. 고성국은 최소한 4.15 총선에서 있었던 홍준표에 대한 공천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겠지. 아마도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왜 밀양 갔다가 양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왜 그랬는지 모르나요? 정말 모르나요? 고성국? 황교안 때문에. 황교안이 비겁해서. 제가 황교안 비판 안 하려고 하는데 고성국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황교안이 쫄보이자 비겁자라서 이리저리 유랑극단처럼 밀양 갔다 양산 갔다 대구 갔다 그랬던 겁니다. 이걸 진짜 몰랐냐 고성국은. 이 진실을, 막장 공천의 진실을, 김두관이 뺏짓하는 게 낫다, 홍준표가 뺏짓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진실을 몰랐냐 고성국은. 당을 배신했다고요? 참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당도 아니죠, 김용호 황교안이, 이 개인이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지 맘대로 막장 공천을 한 그 개인들 때문에 이 공천에 반발한 사람들이 생겼던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회로 돌아왔다. 이게 정확한 명확한 있는 그들의 논평입니다. 사실입니다. 개인의 이익 따라 그랬다고 고성국이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가 본인의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양산에 갔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양산을 누가 뺏지 달았나요? 미래통합당이 달았나요? 나동현이 달았나요? 김두관이 달았잖아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나동현이 금배지를 달았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라도 있어요. 고성국이 하는 얘기가 명분이라도 있어요. 근데 김두관이 달았잖아. 그럼 뭐야? 황교안, 김용호가 이적 공천을 한 겁니다. 이 이적 공천에, 적을 이롭게 하는 공천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것은 당을 위한 공천이 아니었다. 황교안, 김용호는 당을 위해서 공천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공천한 거다. 그래서 반발을 한 거다. 이번 총선은 공관위원들이 개판 쳤기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 그런데 이 막장 공천을 한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 써야 됐어, 이런 식으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편익에 따라서 약간 주장이 왔다 갔다 한다. 본인 맘대로. 이런 스타일로 논평하는 사람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에 어떤 게 더 당에 이로운가? 권원동, 김태우, 홍준표, 윤상현 이런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는 게 당에 더 이롭냐, 컷오프 시키는 게 더 당에 이롭냐, 구분을 했을 때 어쨌든 황교안, 김용호는 이 사람들 컷오프 시키는 게 당에 이롭다고 봤을까요? 그렇게 보시나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 당에는 손해다. 그러나 황교안 개인적 이익은 될 수 있다 라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당을 배신한 건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김용호는 당에 이로운 공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총선 패배의 원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황교안, 김용호 이런 사람들이 당을 배신했다. 당을 배신하고 당의 이익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황교안, 김용호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천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것을 국민들이 간파했다. 심지어 깨달았다. 총선 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성국의 주장과 제 주장 중에서 어떤 게 더 맞는가, 그리고 누가 더 팩트를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날짜도 보세요. 날짜도 좀 비교해 보시고. 누가 배신했냐? 오히려 아니다. 여러분, 그나마 김태호, 윤상현,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와서 그나마 다행이죠. 김용호 생각대로, 황교안 생각대로 이 사람들이 다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나마 이 사람들이라도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나마. 율TV님, 당이 조폭이냐?
당대표가 두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김종인, 주호영. 국민과 싸우는 하수의 정치 그만하고 이제는 무소속 당선자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 지역구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는 복당을 받아줘라. 모셔와라. 오히려 이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공천을 잘못했습니다. 이 지역에 공천한 우리 후보를 뽑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뽑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공천을 잘못한 것임을 뜻합니다. 저희가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이 사과해야 된다. 황교안이 사과해야 된다. 김용호가 사과해야 된다. 막장 공천에 대해서. 그리고 무소속 당선자들을 반갑게 복당을 시켜주는 게 맞다. 명예롭게. 명예로운 복당을 시켜줘야 된다. 아이고, 황교안과 김용호의 뜻에 따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희의 복당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짓거리를 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된다. 거꾸로다. 황교안, 김용호의 막장 공천의 피해자들.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뭐 그래 100번 양보해서 미래통합당 이렇게 수그리면은 또 당이 면이 안 설 수 있겠죠. 그러면 적당히 당도 피해 안 보고 무소속 당선자들도 피해 안 보는 선에서 적당히 해서 서로 윈윈하는 식으로 데려와라.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JS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시네요. 대구 수성을 해서 홍준표는 대선주자로 밀어준 거다.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홍준표를 뽑아준 게 아니라 대선주자 홍준표를 대구의 수성을 주민들은 살려준 거다. 그래, 우리가 살려줄게. 대선 나가라. 대구 TK의 민심은 이런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3주였나 4주였나 그 정도 만에 당선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TK 지역에 한 번도 뭐 국회의원 빼질 단 적도 없어. 조직도 없어. 나 홀로 선거 직전에 유유히 가갖고 오로지 정치 버스킹, 오로지 홍준표의 그동안의 네임밸류 요거 하나만으로 승부를 해갖고 이긴 겁니다. 당선이 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김태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김태호는 그 지역에서 갈고 닦았습니다. 고향이었고, 심지어 고향이었고, 그 지역을 오랫동안 갈고 닦았기 때문에 당선된 겁니다. 윤상현은 거기에 조직도 있고, 거기서 계속해서 몇 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된 겁니다. 권선동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시간도 3, 4주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정말 대구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당선을 시켜줬다. 대구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지 말아라. 김태호, 윤상현, 권선동, 홍준표 지역의 민심을 거부하지 말아라. 그 민심과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탁삼함님이 고성국이야말로 대구 시민에게 사과해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럼 대구 시민은 배신자를 뽑아준 거냐? 이런 얘기인 거죠. 고성국 당신 대답해봐. 홍준표가, 윤상현이, 김태호가, 권선동이 비겁자라고? 배신자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배신자를 찍어준 거야? 비겁자를 찍어준 거야? 제정신입니까? 고성국? 제정신입니까? 거기에 있는 지역구의 민심이 배신자, 비겁자를 뽑아줬다고? 국민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하수의 정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거희가 옳으냐? 고성국이 옳으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냐? 누가 더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논평을 하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